네, 이번 한 주간 아마 가장 많이 회자된 주식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하이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하이브 측 그리고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으로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K-팝 전반에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블리의 비밀노트 주말편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하이브의 비밀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좀 특별한 부탁을 먼저 드려봤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갑자기 모셨는데도 이렇게 출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엔터 전문가가 아닌데 일단 뭐 아는 선에서 그냥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네. 같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뭐 금요일 오늘도 그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에 주가가 또 요동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는 일단 투자의 관점에서 그동안에 일단 하이브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거의 이제 좀 반등을 하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간 한 8.5% 빠졌다가 반등을 이제 또 한 이틀 정도 소폭 해줬어요. 근데 이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네.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주가가 지금 뭐 장중 기준으로는 아까 한 5% 가까이 급락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 합치면 이제 최근에 이슈 나온 후로 한 10% 가까이 그냥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터주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적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거의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조 뭐 앨범이 뭐 물론 이제 제조품이겠지만 근데 그걸 다 만드는 건 결국 무형 자산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인적 자산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인적 자산이라는 거는 또 사람의 또 감정들이 있다 보니까 예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한 번씩은 있었는데 근데 하이브가 어쨌든 또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이제 걸그룹의 또 차세대 주자로 지금 완전 급부상했잖아요. 그렇죠. 뉴진스가 어마어마한 이제 네임밸류를 가지고 그리고 충격이 더 컸던 거는 지금 이제 오랜만에 컴백을 또 한단 말이에요. 컴백 앨범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니까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 불확실성은 싫어하겠죠. 대형 악재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BTS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뉴진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이브에서 봤을 때는 그 공백을 잘 메꿨기 때문에. 네. 근데 이들이 이제 만약에 하이브에서 빠지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우려감. 최악의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결론은 안 났지만 모르는 거는 더 공포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걸 좀 반영하고 있고 또 민희진 대표가 반격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또 잘못된 부분들을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냥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들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 엔터계 또 잘못된 뭐 앨범 간행이라든가 좀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감없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더 좀 시장에서는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주가가 지금 오히려 기자회견 이후로 더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뭐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기자회견에 이렇게 점입 가경이 되면서 오히려 주주들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일반 아이돌을 좇는 팬들 또는 그 가족들까지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갈등이 이제 어떻게 촉발이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주요 내용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이제 여기 그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희진 대표가 뭐 경영권 탈취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갑자기. 그래서 감사. 이제 각종 증거들을 이제 사실 이제 하이브가 내놨고, 근데 사실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을 그때 이 목요일 날 하기 전에 한 언론사 인터뷰를 했던 게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는 사실 이런 경영권 탈취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아일리시라는 이제 새로운 걸그룹이 이번에 데뷔를 했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이브 소속에 있는 다른 이제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독립된 법인들에서 나온 이제 신인 걸그룹인데 거기를 좀 굉장히 강하게 좀 비난을 했죠. 왜냐하면 뉴진스를 너무 카피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민희진 측은 더 이제 여론에 안 좋게 작용했죠. 왜 이제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또 신인 그룹을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냐.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만 해도 결국에 이제 하이브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구도로 좀 가는 그런 여론도 좀 그랬고 그리고 또 뭐 무속인 얘기도 좀 일부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민희진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한 그런 증거들이 계속 좀 이제 나왔어요.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들도 결국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팬들 입장에서는 뉴진스를 좋아하는 거지 사실 미니진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팬들은 그냥 뉴진스, 네. BTS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 좀 중요한데, 사실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가 어도우 지분의 80%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어도우랑 전속 계약을 맺었지만 그 최대 주주는 바로 하이브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IP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가가 어쨌든 좀 버텼던 거죠. 예, 추가적으로 하락을 안 하고,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그냥 나가는 걸로 끝난다면 뉴진스 IP는 보호가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열었는데, 사실 어쨌든 지금 저도 이제 여론을 보니까 민희진 대표로 여론이 바뀌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좀 그런 분위기가 그런 느껴져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그래서 아마 하이브는 지금 적잖이 좀 당황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법정 소송도 갈 것 같고요. 또 임시주총 소집도 지금 요구를 했는데 민희진 대표가 아마 소집에 응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 거예요, 법원에. 네.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2달 또 걸리고요. 확정되는. 근데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당연히 하이브가 훨씬 유리하죠. 지분을 80%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분이 해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이제 미희진 대표 측은 계속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또 법원 판결까지 한 2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시장은 좀 그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또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고, 또 미희진 대표의 그 어제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이제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뉴진스가 그냥 미희진 대표를 따라가는 건가? 굉장히 이제 너무 관계가 뉴진스 부모까지 네. 만나서 이렇게 그 가족 관계까지 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정도 관계면 만약 미희진 대표가 난 떠나겠다고 하면 하이브 떠나면 같이 가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약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뉴진스가 그럴지는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미희진 만약 대표의 그렇게- 말이니까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미희진 대표의 이런 발언 이후 아까 말씀드린 또 엔터업계의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고발이 좀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까지 갑자기 또 냉각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그러니까 하이브에 대한 이제 판단은 뉴진스가 이거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까지 지금 주가에 녹아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엔터주에서는 인적 리스크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엔터주를 투자할 때는 이런 인적 리스크를 항상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당연히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항상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엔터주 아무리 좋아도 투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측이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빅뱅의 승리가 버닝썬 사태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에는 BTS가 갑자기 단체 활동 우리 안 하겠다. 이것도 그쵸.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 하이브 주가가 정말 급격히 이제 무너졌던 흐름이 있었고, 작년에는 이제 SM의 이수만 이게 제일 회장과 최근에 제일 네. 컸죠. 그리고 경영진의 갈등도 있었고, 결국 이제 이수만 회장이 물러나긴 했지만 일단락을 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가가 정말 요동을 쳤거든요. 하이브, 카카오 다 네,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갑자기 그리고 또 작년에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하니 마니 네. 막 이 이슈 때문에 그 YG엔터 주가 또 상당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계약 리스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 엔터업계는 다른 비즈니스랑 좀 다르게 모든 걸 다 이제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이 다 자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언제 어느 시점에서 바뀔지 모르고 또 이게 아티스트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나 이걸 알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결국 그런 일들이 나중에야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다만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 이후로는 좀 이제는 뭐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리스크들은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정말 엔터주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일들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그러니까 안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엔터주들 또 실적 우려도 크잖아요. 작년과 다르게 앨범 판매가 줄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본업의 펀더멘탈이 약해졌는데 이게 겹쳐지니까
음. 더 좀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아티스트들이 또 굉장히 어떤 파워가 세져가지고 뭐 계약할 때 거의 뭐 변호사, 뭐 부모님 다 대동하고 회사랑 맞먹는 정도의 그 정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해서 그런 것도 되게 큰 그죠. 이제 고려사항이 아닌가라는 예전에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이제 소속사의 힘이 네, 훨씬 셌죠. 셌는데. 특히 이제 신인그룹 같은 경우. 근데 아마 뉴진스도 7년 계약한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2년 차니까 어도어가 소속사지만 그 위에는 하이브가 있으니까 뭐 계약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가 만약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따라간다면 그렇죠. 분쟁이 또 시작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이브에서는 당연히 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조금 더 이제 하이브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 그 상황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요청드렸는데도 이렇게 응해주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이번에 이 업계라고 그럴까요? 조금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독립 레이블 체제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고 실제로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시총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그런 체제 자체가 자회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다. 분명히 밸류에서는 긍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이브 시가총액이 8조 원이 한때 10조까지 갔었죠. 네. 지금 이제 어쨌든 8조 원 뭐 이제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YG엔터가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거 레이블의 힘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뭐냐면 하이브가 했던 게 원래 처음에는 빅히트, 네. 빅히트가 이제 방탄소년단이죠, BTS.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처음 만들어진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디스, 뭐 세븐틴이 있는 플레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여자친구라는 아마 걸그룹 아실 거예요. 거기가 소스뮤직인데 르세라핌이라는 이제 걸그룹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다 M&A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를 사버린 거죠. 사서 M&A 하고 이번에 어도어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또 회사를 탄생을 시켰고 뭐냐면 하이브의 밑에 다 있지만 네. 사실 진짜 다 별개 회사들이에요. 거기 경영권도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시혁 의장이 중심이 되지만 네. 밑에 권한을 다 주는 거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의 엔터 시스템은 이제 프로듀서 한 명이 뭐 특히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권을 쥐고 각각 컨트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그룹이 나오거나 보이그룹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데뷔를 이렇게 딱딱 시키거든요. 근데 독립 레이블의 장점은 각각 분리가 돼 있으니까 각계 전투를. 각계 전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바로 그러니까 데뷔하고 나서 시차 얼마 안 두고 또 데뷔할 수도 있고 색깔도 다 달라요. 컨셉 자체도 다르니까 저거 하이브 소속인 것 같은데 음악적 느낌이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너무 다르다. 오히려 뭐 창의성, 자율성 네. 이런 건 더. 근데 물론 이제 민희진 대표는 아일릿은 너무 똑같다. 우리 뉴진스 너무 카피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게 독립 레이블의 장점이고 그래서 하나의 회사 밑에 정말 5개, 6개 엔터사가 따로 있는 그 밸류를 쳐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뉴진스가 히트를 친 거잖아요. 아, 독립 레이블 하니까 잘 되는구나. 네. 그래서 밸류를 굉장히 높게 준 건데 이 독립 레이블에 또 문제가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민희진 대표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다른 독립 레이블이 또 있잖아요. 여기서는 동요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하이브를 또 이탈을 하게 되면 이런 리스크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갑자기 하나가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른 쪽에서도 이제 같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 또 드러난 거예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하이브의 다른 소속사, 그러니까 레이블은 전혀 뭐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뭐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독립 레이블에 대해서 조금 약간 또 부정적인 시각도 좀 최근에 갑자기 또 부상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주주의 입장에서 또는 뭐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K-팝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뭐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시나리오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시나리오를 많이 제시는 하셨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건 화해하는 거죠, 그냥. 예, 이제 그냥 화해. 우리 뭐 서로 잘못했다. 네. 뭐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덮고 아니라 가자. 우리 그냥 다 같이 화해하고 이제 뭐 어제 민희진 대표의 그러니까 제가 기자회견을 보다 보니까 주주 계약에 대해서 좀 뭐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계약 관계에서 뭐가 좀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서로 어쨌든 극적으로 좀 합의를 해가지고 하면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도 뉴진스가 잘 되길 또 바라는 마음이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좀 양보할 건 하고
또 더 줄 건 더 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개가 정말 극적으로 된다면 이건 최상이죠. 그럼 주가는 바로 복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요즘에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텐데 그러게요. 그런 분들한테 최상인데 사실상 가능성이 지금 높진 않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희박하다. 예, 높진 않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중립 시나리오를 많이 봤거든요. 중립은 일단 민희진 대표랑 경영진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뉴진스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뉴진스라는 IP,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없을 때 뉴진스가 어떤 또 활동을 해서 그 히트를 칠지 우린 모르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뭐 이 하이브라는 그 어떤 엔터사 자체가 워낙 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민희진 대표가 없더라도 뉴진스가 그래도 순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어도 경영진만 나가게 된다면 경영진이 교체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뉴진스가 어쨌든 남아있다면 활동은 하는 거니까 약간의 밸류 손상은 있겠지만 이미 주가 반영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최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진스 소속 이제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뉴진스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다 나가버린 거. 한마디로 어도어가 해산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하이브로서도 바라는 바는 바라는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뉴진스가 만약에 없어지면 그러니까 다른 데 가겠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뭐 독립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길 막겠죠. 당연히 하이브 막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시도가 있다면 하이브 어쨌든 뉴진스가 없어지니까 주가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게 어도가 작년에 매출 1,103억에다가 영업이익 335억을 벌었어요.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영업이익률이 30%가 지금 넘는 기업인데 하이브 전체 영업이익의 11%나 지금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뉴진스의 힘이 이만큼 센 거죠. 근데 올해는 어쨌든 뉴진스가 또 컴백을 하니까 비중이 15%까지 올라갈 거로 다들 전망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만큼이 빠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15% 정도 시가총액이 빠지면 지금 이제 거의 다 오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뉴진스가 탈퇴를 해서 최악으로 가더라도 주가 하락폭이 뭐 앞으로 또 뭐 더 커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주가 오르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되면. 왜냐면 BTS가 내년 이제 완전체는 내년 하반기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1년간 또 공백 상태가 생기니까 물론 세븐틴이나 뭐 여러 또 르세라핌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BTS의 공백을 잘 메꿔준 기업 중에 그러니까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뉴진스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상당 기간 주가 부진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이럴 때 또 이제 생각하는 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보니까 금요일자 기사에 이게 외인하고 기관은 팔자로 나왔는데 오히려 개미는 거의 1,2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투자 방식은 이번에도 역시 해당이 되는. 근데 이거는 어렵죠.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미래를 나는 이 셋 중에 뭐가 될지 나는 1번 아니면 2번이다. 좋은 무조건. 거, 중립, 나쁜 거. 1번 아니면 지금 사신 분들이 1번 아니면 2번 보고 사시는 거예요. 좋은 시나리오. 3번인데 살 리는 없죠, 당연히. 그렇죠. 완전 나쁜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이게 또 만만치가 지금 않은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엔터주들이 어쨌든 올해 2분기부터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앨범도 그렇고 또 아티스트들이 많이 컴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가장 대형 아티스트가 이제 5월에 다시 컴백하는 뉴진스인데 그래서 분위기가 사실 나쁘진 않았는데 이 사건이 터져서 지금 상당히 좀 힘들어졌고 근데 이 사건의 결론이 아직 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턱대고 그냥 하이브를 저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보유하신 분들도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동참하는 거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간 갖고 계시면 어차피 BTS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적어도 내가 현금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저는 맞지 않나. 확인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이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1, 2, 3번 중에 뭐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1번이 돼서 주가 급등하면 야, 거 봐라 내가 잘 샀지 않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상 그냥 운이죠. 거의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이 가장 없어 낮은 보인다, 지금. 그쵸? 버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분명히 1번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는 항상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중에 사실 뭐가 될지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지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결정이 저는 내려지지 그냥 않을까. 일단 지금은 투자보다는 그냥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이 또 이렇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게 결국에는 K-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브랜드인데 지금 이걸로 위상이 흔들리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막 평론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터주의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마무리로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 이런 일이 그동안도 많았어요. 그죠? 뭐, 그러니까, 아까 작년에 이수만 뭐 회장 이슈도 있었고, 뭐 경영진 이슈도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빅뱅 리스크도 있었고, 근데 만약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케이팝 위상이 만약에 훼손됐다면 지금의 케이팝은 없었겠죠, 사실은. 계속 위상이 떨어졌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위상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랑 이거는 별개다. 그리고 아티스트, 그러니까 팬들이 좋아하는 건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의 문제만 없으면 돼요. 그게 이제, 근데 만약에 뉴진스나 뭐 아니면 일부 아티스트 개인의 만약에 일탈이 생긴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네. 케이팝 위상이 떨어지지만 이거 여기에는 지금 아티스트는 상관이 없거든요. 아티스트에 뭐가 문제가 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로 저는 케이팝의 위상이 뭐 훼손된다 그렇게 전혀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또 이번 일을 또 잘 겪고 나면 이런 또 뭔가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문제점이 드러났죠. 그럼 나중에 어디서 또 드러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잘 봉합을 하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팝 위상에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 케이팝 산업이 예전만큼 앨범이 잘 안 팔립니다. 근데 어제 미진 대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앨범 뭐 이렇게 뭐 포토카드 얘기도 하고 포토카드 거기 랜덤하게 들어가면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한 명 있잖아요.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한 몇 장을 사야 돼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도 명확. 근데 그걸로 실제 엔터주가 앨범 많이 판 것도 사실입니다. 명백한. 그렇죠. 네, 그죠. 네. 아니 저도 이제 집에 그 딸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군대들을 갔으니까 그 지금 해체했거든요. 그 이제 좋아하는 그 그룹이. 근데 보니까 앨범을 여러 장을 한 번에 사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그럼 왜 그러냐 봤더니 네. 자기가 좋아하는 포토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애기들이 과자 살 때는 과자는 먹기라도 하지만 네. 앨범은 똑같은 거 여러 개 가져서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사면 10만 원이 넘어요. 예, 한 몇 장을 사고 나면. 근데 앨범은 듣진 않죠. 그냥 포토카드 수집을 그렇죠.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성을 그런 것 때문에 엔터사 실적이 또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중국의 앨범 공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확 빠져버리니까 지금 이 앨범 판매가 실제로 지금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인데 근데 어쨌든 또 이런 앨범 판매를 또 잘 극복을 한다면 또 지금 스트리밍 시장이 커지니까 그런 쪽으로도 지금 위상을 높여가면 저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아일리시랑 그룹이 어쨌든 하이브 소속인데 신인 그룹이지만 뭐 미희진 대표는 카피 얘기를 꺼냈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미국에서도 빌보드에서도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과거랑 다르게 정말 다들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케이팝 위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체크할 건 각 엔터사마다 이제 실적들 계속 좀 숫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엔터주를 투자할 때는 항상 인적 리스크를 감안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습관도 좀 들이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 어떻게 연블리의 비밀노트에 앞서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도 나와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주말에 다시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